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 박찬호 PD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친절한 곽프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 촬영에 2021년도 바뀐 연금제도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아주 관심이 그만큼 대상 되시는 분들의 관심이 역시 뜨겁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연금제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곽프로님과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영상 아마 주된 내용이 우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었는데 댓글에는 뭐 기초연금 얘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때 못했던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기초연금이요? 예. 네. 과연 이제 최근 1, 2년 동안 너무 뜨거운 감자가 됐던 것 같아요. 과연 이 기초연금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한번 눈여겨서 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기초연금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그 기초연금이 좀 뜨거운 감자가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와 이 기초연금이 연계가 좀 돼요. 되면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이제 특정 레벨, 현재는 이제 월 수령액 45만 원. 엄밀히 이것도 말씀드리면은 부양가족 연금액 부분은 좀 제외한 부분이긴 한데, 이 조건을 넘어섰을 때 다른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이 좀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이 감액이라는 게 댓글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소연들 많이 해주셔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 이슈가 된 부분에 이제 그 기름을 붓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뜨거운데 기름까지. 그렇죠. 이제 또 이제 핫한 이제 베리하시던 이 배경이 첫 번째로는 이제 인구 문제가 있어요. 인구 문제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1차 베이비 부머가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1차 베이비 부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중 최고 마청인 1955년생들이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모두 만 65세 접어들면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 국민연금, 기초연금. 65세가 되게 중요한 연령이에요. 네네네. 예, 이분들이 대거 만 65세에 편입이 되면서부터 특히 기초연금을 타시는 대상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관심이 더욱더 커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박 PD님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번 영상 때 제가 이제 그 연말에 기초연금 변경과 관련된 보도자료 하나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 보면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제한이 풀려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모두 최대 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나와 있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분들의 기대감도 컸는데, 막상 이제 이분들 중에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5만 원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대가 크면 좀 실망감도 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실 수밖에 없죠. 특히 이분들 중에서 과거 임의가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연금 수급액을 늘리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늘린 수급액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이 감액이 됐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 이제 손해보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분위기가 더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과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우리 곽프로님께서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오늘 특히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분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법령 구조와 더불어서 수급액 산정 그리고 감액 조항까지 오늘은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등록법에 따른 그냥 등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선정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통상 하위 70%에 해당되도록 매년 말 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저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적으면 일단 자격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선정 기준액이 이제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눠지는데, 단독 가구는 이제 소득 인정액 169만 원. 그리고 169만 원. 이제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270만 4천 원이고요. 이보다 낮으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도 제가 화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런 산식으로 지금 구하는데 조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위에 있는 말처럼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하는 환산액이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를 합한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소득이라는 부분이 아까 나와있던 그렇죠. 그 공적 이전 소득, 사업, 재산 소득을 다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재산 소득 환산액은 뭐 옆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 이걸 또 합산하고 각각의 그 공제를 곱한 다음에 이제 그 부채를 또 빼주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지금 식을 보시면은 아마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느낌 오실 텐데 기타 소득은 특별히 공제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은 공제해주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면은 근로소득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더 이 기초연금 수급하시는데 유리하고요. 재산 같은 경우는 금융재산은 2천만 원만 공제가 되는데 일반 재산 소득 같은 경우는 대도시는 지금 화면에서처럼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공제가 돼요. 즉 일반 재산이 금융계산보다는 좀 더 유리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계산을 해봤어요. 네. 준비 많이 하셨네. 예. 아, 이 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만 드리면 또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제 근로소득만 순수하게 있는 그 수급 후보자라시면은 네. 단독 가구 169만 원에 인정되는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한 340만 원 정도 월 340, 소득이 네. 그 정도면은 이제 그 이하면은 이제 대상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재산만 또 있으시다 이러시면은 네. 이제 시가 표준의 기준으로 한 6억 4,2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시가로 보게 되면 한 10억, 11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정도 있는 네. 수준이라고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프로님답게 준비를 철저히 해오신 게 제가 옆에서 느껴집니다. 일단 프로는 숫자로 또 말씀을 드려야 네, 해서 숫자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 구독자님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급 대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액은 또 이번엔 어떻게 선정되는지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그러면은 수급 대상자가 이제 결정되면은 그 중에서 네 가지 해당되는 그분들의 경우에 기준연금액을 일단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2021년도에 이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라는 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로 추가 감액 조항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 저기 곽프로님께서 이야기하신 국민연금 월 급여액 45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선명하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딱 지금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45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때 기초연금액은 아래 식을 보시면 거기 맞게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은 그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A 급여액이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예. 보입니다. 저 A 급여가 계산상 45만 원을 넘게 되면은 저 부분이 0이 되죠. 그러면 저 부분이 0이 되면은 그 산식에서 부가연금액만 남아요. 그런데 부가연금액은 지금 또 표를 제가 하나 준비해왔는데 현재 공시된 부가연금액의 그 확정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저 A 급여가 이제 4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이제 부가연금액까지 해서 기초연금액이 15만 원까지 감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식이 또 하나 돼 있습니다. 이제 네.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의 산정 수급액, 그 수급액이 더 크면은 이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국민연금 수급액이 월 50만 원이라고 네. 가정할게요. 네. 그럼 45만 원이 넘었으니까 네. 이 A급여액 기준하고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큰 쪽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기준연금액이 250%라는 말 보이시잖아요. 네네. 75만 원이 되죠. 그럼 저기서 50만 원을 뺀 25만 원이 이제 기초연금 수급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수급액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해당되는 분들은 요 두 가지 산식 중에서 큰 걸 적용받고요. 그게 넘어가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A 급여액으로만 이제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거나 아마 대체로 월 수급 6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 반이 감액되는 15만 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요. 가구 유형이나 소득 인정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또 감액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따라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기존에 말씀하신 것도 감액 조건이었는데 감액이 또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뭐
거의 뭐 수급 대상자분들이 보통 나오시는 리액션이 이제 이런 반응이에요. 또 돼? 설마? 네. 이런 분은 반응이신데 아니, 그죠? 많은 것 같아서요. 맞아요. 네. 뭐 하지만 제가 이제 그 팩트를 또 말씀드려야 될 테니까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의 감액은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이제 각각에 대해서 그 산정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월 30만 원 이제 기준연금액 최대 금액 수급 대상이 되신다고 해도 같이 받으실 때는 20% 감액이 되니까 6만 원씩 감액이 돼서 24만 원 곱하기 두 분, 그러니까 총 월 48만 원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면 조금 전에 또 다른 기준이 소득 인정액 수준이라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논리는 이래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우리 아까 국민연금 수급자의 선정 기준액은 월 169만 원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좀 극단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월 168만 원 정도가 되는 분이 계시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분한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그대로 주면은 이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소득 인정액 월 170만 원 되시는 분보다 되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이걸 이제 소득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과 수급하는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다가 선정 기준액을 뺀 그 차이만큼은 또 감액을 또 하는 예, 그런 형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좀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월 169만 원이 선정 기준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소득 인정액이 139만 원, 30만 원 모자란 그 차익에 따라서 이제 감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감액 조건들이 꽤 있어요. 이것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래도 실망이 크실 수밖에 없겠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사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자녀한테 재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급액을 아까 다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이 될 때까지만 남겨두고 이제 재산을 좀 다 미리 증여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이제 증여를 했거나 또는 그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재산을 처분했는데 처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치 않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 소득 인정액을 환산한 재산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택을 그러면 미리 자녀분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이제 뭐 얹혀 살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또 이런 분도 계신데 지금 그 시가 표준액 6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요, 그런 집인 경우에는 이때 연 0.78%만큼 이제 그 무상 임대라는 명목으로 해서 소득 환산이 또 되거든요. 그런 게 또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표를 하나 제가 또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 저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가 표준액 8억 원짜리 지금 아파트에 내가 우리 이제 자녀명의 아파트에 내가 이렇게 얹혀 산다 그러면은 월 52만 원 정도. 월 52만 원 정도의 소득 환산이 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곽프로님 설명 들어보니까 은퇴 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갑갑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감액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어려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제 좀 개정해야 되겠다는 법령이 발의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말요? 그럼요. 어떤 내용이에요? 궁금해요. 일단 빨리 말씀해주세요. 예. 일단 그 6월 4일에 지금 발의된 개정안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액 삭감 제도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폐지하자는 안이 첫 번째였고요. 네. 그다음 이제 9월 7일에 또 새로운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에 또 덧붙여서 아예 그냥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하위 70%만 지급하기란 이 부분을 아예 제외하고 모든 만 65세 이상 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 그리고 동시에 고액의 직영연금을 수급 받으시는 분들 빼고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액 규정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과감히 삭제하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제발 가능하다면 빨리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노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정안이 빨리빨리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생기네요. 오늘도 역시 우리 친절하게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곽프로님 너무 감사드려요. 워낙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제가 솔직히 다 일일이 답을 못 드려서 오늘 이렇게나마 우리 그 구독자님들께 제가 그 좀 이번 영상으로 좀 많은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면은 오늘 너무나도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곽프로님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해주실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가지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더 좋은 정보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